요즘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요. 스승 제3권 중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아빠랑 산다고 할 때 따로 사는 한쪽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신경을 안 쓰면은 무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신경을 너무 쓰면 간섭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예.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는 엄마가 키울까, 아빠가 키울까입니다. 뭐 살기는 뭘 살아, 내를 키울 사람을 같이 사는 거지. 그러면 키우는 거는 누가 키워야 맞는 거냐? 할 일 없는 사람이 키우는 게 맞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는 우리가 사회 일을 하는데 비중을 따져가지고 이 사회에 이 질량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식을 키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비중을 따져서 질량이 약하면 자식을 키우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 사회에 접근해서 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놓더라도 내가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자식을 지금 키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질량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네 젊음을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회에 뒤처진다. 뒤처지면 어떻게 되냐? 네 자식이 성장을 했을 때, 성장을 해가지고 질량을 내한테 요할 때 못 준다. 자식은 키울 때가 있고 내가 질량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키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스리면서 뒤를 받쳐주면서 키우는 것이고, 이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질량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뭔가 질량을 요할 때가 오는 겁니다. 요 때를 위해서 부모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 있는 분들은 내가 자식하고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식은 유모를 만들어서 이 유모가 잘 키우게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유모가 잘 키우게 해야 된다. 클 때는. 그러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큽니다. 바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애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나는 사회적으로 바쁘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 기운을 아이가 먹고 성장을 하면 아이가 불안해지고 정서가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 경제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있는 질량이 조금 되니까 유모를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잘 키워주게끔 하고 나는 30%만 신경을 쓰고 유모가 70%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애가 바르게 성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엄마가 키우냐 아빠가 책임을 지냐, 엄마는 언제까지 책임을 지느냐 하면 이 36개월을 엄마가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36개월. 여기는 3차원이고, 여기는 36개월이라는 거는, 이거는 인연수로 해갖고, 요거, 우리가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인연고리가 연결을 해갖고,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게 36개월이에요. 36개월 이후는 누가 키워도 관계없다. 이게 이 땅에 오게 했으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내 이 심장 박동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며 성장하는 기간이 36개월이에요. 36개월이 지나면 여기서 뛰어나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사회가 키워도 되고 고아원에서 키워도 되고 유모가 키워도 되고 누구 손에서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사회 아이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오게끔 인연법이 있으면 그 인연법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 36개월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내가 키울 거냐, 네가 키울 거냐, 이 사회가 키울 거냐, 이거는 그때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이를 놓은 엄마가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네가 정을 못 띄고 네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지, 진정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정리해 봤는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에 아이를 위해서 정리를 해갖고 좋은 방법으로 찾지 않고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지 요렇게 키웠다가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정확하게 엄마한테 복수를 합니다. 정확하게 복수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썽을 부린다든지 해갖고 엄마가 가슴 아픈 일이 엄청나게 생기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 네 욕심으로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아이를 위해서 나를 키워줘야 되는 것이 나를 바로 키운 것이지. 그래서 유모가 키웠다면, 만일에 유모가 키웠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만일에 잘못돼가 사회에 나가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유모한테 와서 땡깡 부리지 내한테 안 부립니다. 키운 사람 잘못이거든요. 정확하게 갑니다 이게. 70%는 유모한테 땡깡을 뿌리고 애를 다 미기놓고 나중에 30% 내한테 옵니다. 이게 근데 내가 다 키웠다. 잘못됐다. 정확하게 나를 찢어 놓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성장하게 키웠기 때문에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아프게 한다. 이 자식이. 요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이 사회 자식이고 이 자연의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다라고 해서 내 새끼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 나오면 말이죠. 부모가 내를 놓은 것은 육신을 놓은 거예요. 자식 육신을 놓은 거다 이 말이죠.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언제 들어오냐? 이 육신이 태어나고 나서 이 영혼이 이제 영혼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거니까 이 원소 에너지가 내가 이 육신을 확 싸잡고 그 안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동물인데 인간이 놓는 건 동물이에요. 이 동물에 이 영혼이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이간자를 두는 겁니다. 사이간자. 그러니까 요런 이 신도 아니고 인간, 이 동물도 아닌 이 사이간자를 두는 게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직에서 또 무슨 이 논리를 보태갖고 비틀어도 중생이라고. 중간 삶을 산다. 신과 동물의 중간 삶을 산다. 요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간 삶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질량을 갖추며 가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면은 신의 이제 반열에 가는 겁니다. 중생이 인간이 갖추어 가지고 사람이 되면 홍이 인간이라고 해요. 홍이 인간이 되면 신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요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이래 바라볼 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자는 정리를 하십시오. 내 자식은 없습니다. 이 사회 자식이고 자연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몸을 빌어서 육신을 생산해서도 이 육신도 내 것은 아니다. 자연의 소산물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자연에서 오는 이 영혼이 들어와서 인간이다. 이것은 나의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이 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자식을 나에게 인연법을 주었고 의무를 주었으니 그 의무를 행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거라고, 내 자식이라고 하고부터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소유의 제일 첫 번째 이거 깨달아야 되는 법칙. 내 것은 없느니라. 그게 내 자식부터 그게 무소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모든 것은 내 것은 없다. 결국은 무소유에 들어가면 공부가 끝나고 보면 이 사회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한테 환경을 준 것이지. 이 경제를 내한테 준 것도 이것이 내한테 이 환경을 주어서 이 사회에 큰 일을 하라고 질량을 준 것이지 운용자는데도 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식을 이래 줘도 이것은 내한테 의무를 준 것이지 이거는 내 거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 부모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다. 이 사회 누구의 부모님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잘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어요. 이 집을 가지고 우리 집이라 할 때는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 집 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할 때는 안 망해요. 내 집이라 하고부터 이 집은 이상해집니다. 그래갖고 이게 경매 처분 나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팔아가 뭔가 치러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갖고, 내 집은 없어져요. 내 집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길로 너는 이 뭔가가 잘못돼 갑니다. 우리 아들, 요럴 때는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잘 성장하고 좋아지다가 내 아들, 내 새끼 이하고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말과 행동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든지 내 거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통장에 이 돈이 들었거든. 이거는 내 거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거라 그러지.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 거라 하면 이 통장이 이상해져요. 이제 돈 안에 내용이. 요게 우리 홍익 인간들한테 무소유 공부를 지금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 변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무소유는 남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으로 하지 마라. 이것은 이 사회 것이고 이 자연의 것이고 모든 인류의 것이지 이거는 내한테 이 환경을 주었으니 이걸 얼마나 잘 용이하게 써서 사회를 빛나게 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가느냐. 이거는 모든 것은 연장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지 내 것은 없느니라. 이 몸조차도 네 것이 아니니라. 이 자연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 무소유를 지금 깨치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면서 그 무소유에 대한 걸 공부를 계속 시킨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말버릇을 조금 바꾸어서 내 거라 하는 걸 일찍 하지 말고 우리 거라 해라. 그러면 안 뺏기고 이것이 잘 번창한다 이 말이죠. 식당을 갖다가 내 식당이다 그러지만 망하니까 우리 식당이지. 우리 회사를 갖다가 우리 회사라 할 때는 이때는 절대 어떤 일이 아니늘라요. 누가 희한하게 묻습니다. 친구가 묻던 이상한 사람이 물어갖고 그 회사 누구 겁니까? 이한테 내 회사지. 인제 큰일 납니다. 신께서는 우리하고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시켜서 딱 갖다 여요 이래 쓰리쿠션으로 갖다 였는데 여기 대답하는 게 신한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때가 와요. 물을 때가. 그때 대답을 딱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번창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요거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우리가 바르게 반드시 성장을 해갖고 훌륭하게 되게끔 하려면 우리 자식이라야 한다. 우리 자식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 자식이니까 나는 들어가죠. 그럼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고 우리 형제들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회도 들어가. 우리라고 하면 여기 어디까지 갔냐? 저 하느님도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거든요. 하느님 자식이고 우리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 하는 거는 이 대자연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만큼 포괄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자식이라 이렇게 버리면 제일 먼저 누가 기운을 끌어버리느냐? 하느님이 끊어뿐다. 자연에서 기운을 끊어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깝깝해지죠 이제. 그 다음 이 사회에서 기운이 안 들어와요. 사회 자식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기운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내 자식이라 해서 우리 여자가 그러시면 남편이 정이 안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게 지 자식이니까. 여기 기운이 끊기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혼자 다 키워야 돼. 내 자식이 이 사회에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쓰는 게 전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라야 이 사회 모든 것을 써도 된다. 인류의 기운도 다 써도 된다. 요래 되는 거죠. 여기 무소유의 근본적인 걸 이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무소유하니까 내 걸 가진 걸 넘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은 이 자연의 것이고 우리 것이니까 너가 그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네가 받았으니까 이걸 지혜롭게 운용을 해서 이 사회가 빛나도록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